안녕하세요, 이간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서울 사무실을 구하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제가 교회 간사로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 저는 작년 11월인가 이후로 이제 교회 간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네, 후임자분을 구해놓고 사임을 하고 이제 강원도 고향으로 내려가서 좀 쉬자라는 마음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도 일이 계속 있고 강원도에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게 됐어요. 강원도에서 일을 하려면 2시간 정도 이동 시간을 잡고 아침에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갔어야 했고, 만약에 월요일날 일이 있다가 수요일날 일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애매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월요일날 올라가서 친구네 집에서 자고 수요일날 또 일을 하러 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방을 잡고 자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러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니다가 보니까 제가 이 생활을 9월쯤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네, 한번 올라가면 뭐 교통비 깨지는 건 깨지는 거고, 거기에 숙박비, 뭐 식비, 이동, 뭐 이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너무 힘들고요, 피곤하고, 이제 쓰러지고 막. 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9월 달쯤부터 제가 이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제 이사 준비의 키포인트는 집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사무실을 먼저 구하자. 네, 요거 생각을 가지고 사무실을 좀 구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오려고 보니까 서울 물가가 좀 비싸야죠. 네, 그래서 사무실을 알아보다 보니까 뭐 월세가 막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크기가 작은 평수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많이 드니까, 제가 지인 대표님께서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지식산업센터를 매입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매입을 하라고? 서울에 내가 건물을 사?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돈을 조금 모아놨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모아놨어요. 시드가 그 정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그때 당시에 무슨 대출 규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대출 규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뭐 흔히들 80%, 90% 이렇게 대출이 나온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내가 지금 한 6천만 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한 80% 정도를 생각을 해서 건물을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 제가 입주한 이 사무실이 그때 당시 매매가가 2억 2,800만 원의 매매로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고 이제 다른 건물도 쭉 보러 다니는데, 다른 건물 같은 경우는 신축에 평수도 이거보다 조금 넓고 가격도 한 3억 초반대예요. 네, 그런데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습니다. 프리미엄이 뭐냐, 말 그대로 그냥 분양 받은 분들이 거기에 얼마 더 얹어가지고 파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리미엄은 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현금을 주고 그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나머지 건물 대금을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일단 신축, 깨끗하고 넓고. 그런데 제가 그때 거기를 계약을 했었으면은 지금 좀 많이 후회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건물을 계약을 하고 한 5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그 건물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이 건물 분양이 완전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있는 건물은 역에서 바로 내려서 앞에 있는 건물이기도 하고, 지하주차장 입구 바로 앞에 있는 호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택한 게 굉장히 잘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는데 사전에 대출 금리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하려고 정보를 막 보내주고 이렇게 해봤었는데 금리가 거의 또이또이한 거예요. 네, 그냥 국민은행에서 받았던 금리가 뭐 다른 은행이랑 비교하면은 이제 나쁘지 않았고, 지금 금리는 3.41%, 네, 변동금리입니다. 네, 그렇게 받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억 2천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됐는데,
대출이 몇 퍼센트가 나왔냐? 90%가 나왔습니다. 이거 90%가 나올 줄 알았으면은 건물을 조금 더 넓은 걸 선택할 걸 이라는 후회를 지금도 조금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90%가 나온다고 해서 돈이 덜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계약금 내고, 그리고 취등록세 내고, 그 등기 이전하고 이런 비용만 하면은 거의 플러스 1,00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건물 들어와서 에어컨 따로 달았고요. 그냥 지금 있는 건물 잘 쓰자.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자가 6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관리비가 한 3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출을 안 갚고 연장하고 하면서 나중에 이 건물을 팔고 나가도 손해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얻게 됐어요. 월세도 얻어도 되는데 월세 얻으면 그냥 요 사무실을 조금 더 비싼 돈을 내야 되고 저한테 남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사무실에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이 산업단지라 그래서 여기가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데 서울산업공단 요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입주한 업체에 한해서 원룸, 오피스텔 이런 데를 입주할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네, 다른 일반 오피스텔에 비해서 시세가 조금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 그래도 월 60만 원 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방 한 칸이지만 그래도 옵션 있을 거 다 있는 월 한 33만 원에 관리비는 한 10만 원 전후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아주 쾌적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주차가 무료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 서울에 올라오고 나니까 정말 쾌적한 거예요. 네, 콜타임이 뭐 8시여도 한 대충 7시쯤 일어나가지고 씻고 어디든 이제 1시간 내외 이동이 가능한 거리가 되었으니까 강원도 살 때보다는 훨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뭐 물론 교통이 막히는 거 빼고.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교회 간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이제 계속 확장하고 키워가는 거에 있어서 지금은 계속 뭔가 시행착오를 겪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영상이 굉장히 뜸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제가 빨리 캐치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